그러므로 너무 과한 용량이나 너무 위쪽으로 잘못된 위치에 맞게 되면 오히려 얼굴형이 울퉁불퉁해 보이고 옆볼이 더 패어 보일 수 있으니까요. 너무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결막까지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닥터마임입니다. 자, 오늘은 보톡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보톡스는 최근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접근하기 편하시고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미용 시술이잖아요. 물론 미용뿐만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도 다양하게 이용되는 편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보톡스 초창기에는 가격도 비싸고 우리 돈 많은 사모님들이나 받을 만한 사치 시술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효과가 탁월하기도 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은 보톡스가 대중화되고 접근성이 좋아진 만큼 간단하게 시술받고 더 젊어지고 노화를 예방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쉽게 생각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보톡스의 부위별 대표적인 부작용이랑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마 보톡스인데요. 이마 근육을 마비시키는 원리를 통해서 잔주름을 펴주고 더 이상 주름이 깊어지는 것을 막아주는데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부작용이 눈이 무거워지는 현상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 눈 근육을 사용해서 눈을 뜨지 않고 이마 근육을 이용해서 눈을 뜨는 사람들이 보톡스에 의해서 근육을 못 쓰게 되고 답답하고 눈이 감기고 쌍꺼풀이 사라지고 졸린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변에서 인상이 바뀌었다 라는 말이 듣기까지 하는데요. 예뻐지기 위해서 한 보톡스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마를 많이 쓰는 경우 또는 눈꺼풀이 내려앉아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시술하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랑 충분한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또 예전에 내가 이마 보톡스를 한 다음에 불편했던 적이 있으시면은 시술 전에 미리 충분히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전에 내가 테스트를 해보시고 싶으시면 눈을 감고 이마를 꽉 잡고 눈을 떴을 때 좀 불편하다 그러면 이마를 좀 쓰시는 편이니까요. 그런 것도 테스트를 해보시고 보톡스를 하시기 전에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마가 무거운 분들은 보톡스를 그럼 못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방법은 있는데요. 일단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이마 위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같이 진행하게 되는 미간 보톡스는 시간차를 두고 한 2주에서 3주 뒤에 진행을 해보시고 그래도 괜찮다 그러면 다음에 같이 진행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도 무겁거나 눈꺼풀도 원래 많이 내려앉은 분들은 움직임은 더 편할 수 있는 좀 스킨 보톡스를 사용해서 주름을 교정해보는 방법을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 외에도 가운데 이마 근육만 마비되니까 바깥쪽 눈썹이 이렇게 들리는 사무라이 눈썹 또는 앵그리버드 눈썹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너무 놀라지 마시고 눈썹 양쪽으로 추가로 보톡스만 리터치 해주면 간단히 해결되니까 의료진이랑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턱 보톡스인데요. 턱 보톡스는 보통 보톡스를 처음 접해보는 분들이 가볍게 시작하기 좋은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V라인도 만들어주고 효과도 확실하니까 많은 분들이 자주 맞는 편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자주 맞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오랜 기간 동안 턱 보톡스를 맞으신 분들, 특히 남자분들이 턱 보톡스를 계속해서 맞고 주기를 좀 빠르게 맞다 보니까 이 밑에 쪽 근육 자체 크기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고 줄어든 상태로 옆볼이 쑥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V라인이 이쁘게 되기보다는 턱 부분이 훅 들어가 보이고 좀 매끈하지 않은 인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6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맞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손으로 이렇게 턱 근육을 누르고 하고 힘을 주면 근육이 튀어나오는데요. 이러한 근육이 줄어들었다가 원래대로 돌아온 이후에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턱 보톡스의 대표적인 불편감은 옆볼이 좀 패어 보일 수 있다는 건데요. 보통 턱 보톡스는 땅콩형 얼굴을 만드는 옆볼이 들어가는 부위에서 존재를 하기 때문입니다. 앙 물었을 때 옆볼이 쑥 들어간 분들은 그 부분이 턱 근육 때문에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 과한 용량이나 너무 위쪽으로 잘못된 위치에 맞게 되면 오히려 얼굴형이 울퉁불퉁해 보이고 옆볼이 더 패어 보일 수 있으니까요. 옆볼이 패인 부위는 피해서 턱의 앵글 쪽으로 용량을 적당하게 사용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눈밑 주름 보톡스인데요. 눈밑이나 눈가의 주름은 나이가 들면서 가장 고민이 많은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 주위 주름이나 탄력은 쉽게 개선시키기도 어려운데요.
있는데요. 하지만 보톡스를 이용하면 가장 드라마틱하게 잔주름도 펴주고 젊은 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의할 점은 눈 밑은 조심해야 된다는 건데요. 지금 당장 우리가 실눈을 이렇게 떠보시면 애교살이 쑥 올라가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것에 근육이 쫙 잡아당기기 때문인데, 우리 보톡스는 근육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너무 눈 밑에 가깝게 놓거나 너무 과한 용량을 하게 되면 이런 근육들이 마비되기 때문에 애교살이 없어지고 평소랑 다르게 인상이 좀 밋밋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심한 경우에는 눈이 밑으로 처지고 너무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결막까지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눈밑 보톡스는 조금 부족한 느낌으로 시술받는 것이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예뻐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대중적으로 가까워진 만큼 좀 간과하기도 쉬운 보톡스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하지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숙련된 우리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한 후에 진행하게 되면 부작용의 위험성은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내가 평소에 겪었던 불편한 거나 주의할 점을 미리 알고 상담을 진행한다면 그 위험성도 더 낮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보톡스의 가장 큰 장점은 불편감이 좀 발생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100%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건데요. 그러므로 평소에 불만인 부위가 있으시면 너무 두려워 마시고 보톡스 통해서 충분히 상담받고 간단히 교정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